네, 안녕하세요. 네, FA50을 말레이시아에서 사기로 결정을 했죠. 한 1조 2천억어치 정도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카이가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또 그 와중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그 FA50의 그러니까 비무장형 훈련기형 T50을 사는 대신에 중국제 홍두 L15 훈련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랍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걸프만 국가들이요. 걸프만 국가들이 이게 거의 아주 아슬아슬하게 다뤄야 되는 데인데, 이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특히 강구형 사장 체제의 카이가 여기서 좀 개판을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마지막에 좀 짓겠습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 T50 대신 중국제 L15 홍두를 훈련기를 샀습니다. 뭐 K방산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일이죠. 또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재계가 총출동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었는데 아쉬운 일입니다. 여기가 복마전입니다. 이 걸프만 쪽이. 여기가 이제 석유를 팔아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참혹할 정도로 저임금 외노자를 돌리는 그런 사회들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영향권을 벗어난 자체 고급 파일럿 양성 코스를 만들겠다라는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공군 중에 국적자는 극소수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군의 대부분도 용병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국적자는 극소수인데 이 국적자들 중에 F-16 같은 것들을 타는 극소수 엘리트들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들은 이제까지는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이 엘리트들은 미국제 F-16 조종사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뭘 하냐? 국적자 중에 공군 조종사, 그러니까 용병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국적자들이 있는데 국적자 중에 엘리트 코스를 못 가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정찰기, 수송기, 헬기를 몹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제 홍두 L15 구매의 의미는 엘리트 조종사를 미국에 보내지 않고 키워보겠다 이거예요. 홍두가 그래도 그게 초음속 훈련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친미 국가인 한국제 훈련기도 사용하지 않겠다. 뭐 대충 그 정도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걸프만 아랍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반미 혹은 탈미를 해요. 이 탈미의 발작 현상인데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공군의 사정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외노자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류가 퍼지게 된 아주 근본적인 뿌리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동일한 노동을 만약에 우리 한국인과 같이 한다면은 같은 급여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거 돌았을 때도 한국인들이 백신 맞는 것과 똑같이 고급 백신을 같이 또 별 부담 없이 맞춰주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 합법적으로 있으면 똑같은 산재, 또 똑같은 사회보장,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주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감복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기에 와서 이제 한 5년, 7년 일을 하면은 이제 고향 가면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전에 건설사 갔을 때 우리는 이제 노동자로 간 게 아니라 한국 건설사에 취업을 해서 갔기 때문에 한국 건설사에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당연히 줄 수 있는 만큼 줬죠. 그래서 이제 아랍 건설 한 번씩 다녀오면 정말 고생하죠. 작업량 쫓기면은 그 열사의 사막에서 일주일에 100시간 오버타임 찍고 그랬거든요. 그 말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이제 집안이 돈을 이제 집이라도 한 칸 만들 수 있고 집안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다 하는데 이제
부인이 집을 잘 지키고 이제 그 자녀를 잘 기른 그런 케이스가 있든지 아니면 부인이 도망가 버리든지 뭐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부분은 외국인 용병들이에요. 특히 파키스탄 국적자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 공군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훈련 교관도 파키스탄 공군 출신이 많고요. 조종사도 그렇고요. 정비 엔지니어도 그렇습니다. 이 내국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이 내국인들은 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안에 있는 항공대학을 나오는데 이 항공대학이 우리로 치면 육군 항공대 같은 훈련 코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그 비행기 조종 코스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익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나오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뭘 몰게 되냐면은 국적자들은 기본이 그 영국제 그 옛날 비행기 있죠. 호크 전투기를 몰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전투기를 모는 경우에 호크 전투기 아니면은 미라주, 다소의 미라주를 몰고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그래도 전투기에 입문한 거예요. 나머지는 정찰기, 수송기, 헬리콥터인데 정찰기도 이제 그 그레이드가 낮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그 오른쪽은 그 외노자 사진이고요. 뭐 한 $200밖에 못 받아요. $200, $250, $300 한 달에 받는 돈이.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밀가루로 만든 음식하고 물만 먹고 견디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그래도 $50, $100 남겨서 본국에 보내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되는데 국적자는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900만 명은 다 외노자예요. 뭐 이제 고급 외노자도 있고 뭐 엔지니어나 이제 조종사나 군인들이나 저런 이제 그 일용직 외노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이는 저 썩음썩음한 비행기가 저게 호크입니다. 네, 호크죠. 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그 극소수 정예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훈련 코스를 받냐? 미국 아리조나 투손 기지에 가서 훈련을 받고 F-16을 몹니다.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극소수 국적자 엘리트 코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공군을 이끄는 꽃이 되죠. 이게 지금 그 투손, 그 아리조나 투손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찍은 그겁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조종사들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 비디오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신원과 성향이 검증되고 보증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무력 공군 조종사들을 미국 인맥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그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지배 계급은 미국과 원수를 지지 않는 한 공군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게 이제 쭉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이 엘리트 공군 조종사를 기르고 싶어 이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온건하게 뭐 한국 공군 훈련기를 들여다가 하면 좋을 텐데 뭐 이왕 그렇게 가는 거 뭐 한국 거까지 쓸 거 있겠어? 뭐 저기 뭐야 그 중국 거 써서 중국이랑도 좀 관계 좀 다져놓지 이러고서 요번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굉장히 그 정치적인 거예요. 무지하게 정치적인 거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항공대학의 국적자 출신으로 항공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극소수 엘리트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은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그 로우급 주력기 호크를 몰거나 아니면 미라주를 몹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커넥션이나 성적이 네, 이런 미라주도 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그 뭘로 가냐 호크나 이런 걸 못 몰면은 이제 정찰기 세종인데 이 정찰기들은 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음속을 못 넘죠. 네,
이게 대쉬 8 MMA 이건 캐나다 회사인데 이 회사 나중에 뭐 여러 군데로 팔려 나갔어요. 예, 손대를 여러 번 탔어요. 보잉 나중에 보잉까지 손대 탔다가 또 보잉이 또 다른 데 팔고 난리가 아닌 회사고요. 그다음에 CN235 MPA 이거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가 합작해서 만든 이제 수송기 비슷한 그런 물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렇게 했죠. 그다음에 레이션 센티널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 만들던 회사로 제트기 만드는 회사로 우리가 이제 군 수송기 때문에 엠브라이어랑 얘기가 좀 됐잖아요. 그런 비슷한 회사가 캐나다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bombardier 회사입니다. 예, bombardier에서 만든 비즈니스 제트기를 가지고 레이시온이 개조를 해서 만든 정찰기가 이게 레이시온 센티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송기를 또 한 대여섯 쪽 몰아요. 네, 여기 보면 C-130도 몰고요. 그 다음에 CN-235도 몰고요. 또 심지어는 세스나 208도 수송기로 쓰고요. 또 C-17 글로브 마스터 3도 몰고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 A330 MRTT도 몹니다. 이제 이런 걸 몰면은 이제 조금 더 훈련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민항기 파일럿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항기 회사 중에 하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커리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이제 고정익 파트고요. 또 회전익 쪽도 많이 갑니다. 항공대학을 나오면.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공군이 치누크 헬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벨 214, 벨 412 이거 다 이제 다목적 기동 헬기들이죠. 네,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보듯이 AS 350 이거는 이게 다목적 헬기예요. 그 다음에 AS 550 그 다음에 AS 565 이거는 국산 LAH의 원형인 AS 365의 군사용 버전이 AS 565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수리온의 원형이 슈퍼푸마인데 그것도 있고요. 슈퍼푸마의 다시 전 단계가 푸마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팡 AS 365 우리 국산 LAH의 원형이죠.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항공대학을 나온 국적자들이 모는데 이 항공대학 나온 국적자들의 숫자가 용병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공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100만 밖에 안 되니까 100만 중에 일단 여성은 사회생활 안 하니까 다 빼야 되고요. 사회생활 좀 합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사회생활은 좀 하는데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뭐 거기 그러니까 쿠웨이트건 바레인이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건 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내국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참 널널해요. 예. 그리고 뭐 엔지니어, 통신사 같은 데 가면 엔지니어들은 전부 외국인입니다. 예. 전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회가. 예. 그러니까 뭐 그중에 그래도 항공대학까지 와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상당히 바지런을 떠는 친구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T-50을 제안했다는 게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야 그래 너희가 투싼 아리조나 보내가지고 미 공군에 완전히 일체화되는 그런 코스로 국적자 엘리트 조종사를 키우는 것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적자 엘리트 조종사들을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뭐 그래도 너희가 미국이랑 같이 가는 나라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미국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독립을 너희가 좀 하고 싶다 그래도 대한민국 거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 T-50을 제안한 국제정치적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이가 그걸 알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모르고 제안했던 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옵션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전혀 다르게 한 거죠. 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냥 어차피 미국에 대해서 좀 독립적인 그런 그 국적자 엘리트 조종사를 키우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번에 중국 거 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중국이 우리 저기 에너지도 많이 사가고 여기서 석유도 많이 사가니까 중국에 이제 면도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보는데 이 걸프만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그 세계적인 무기 방산 전시회에 우리가 17개나 독립 부스가 나갔죠. 글쎄요. 저는 이제 이 걸프만 국가들에 대한 그게 뭐 이라크는 명확해요. 이라크는 전쟁을 하면서 내전도 겪고 이러면서 다져져 있는데 다른 뭐 사우디라든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특히 카타르는 아주 그 악명 높은 친중 국가입니다. 의외로 쿠웨이트 이런 데들은 우리가 그 정말 지뢰밭입니다. 그 조심조심 접근해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미국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이고 공을 많이 들여왔죠. 무려 한 60년 이상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계산하면은 사실은 여기 미국 앞마당이었던 데잖아요. 미군 기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걸프만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과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야 되고요. 대부분 긴밀하게 손발을 맞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명 카이의 강구형 빼고. 거긴 겁이 없어가지고 뭔 짓을 저질렀지 모르겠어요. 이 행태를 보면 넋을 딴 데 두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면 이 강구형은 이제 불장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망발도 많이 하는데 이 강구형의 그 불장난 내지 망발을 제가 한 6가지를 꼽아 보면요. 최근 어저께죠.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카이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강구형이란 사람이 개인적인 소신으로 이거 카이는 민영화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위치가 뭐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자가 전문 경영인으로 놔두니까 저런 건데 민영화하냐 마냐는 주주의 결정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국가 정책의 결정이에요. 자기는 전문 경영이냐. 자기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다녀야 돼요.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민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국방장관한테도 얘기하고 뭐 국방부 브레인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용화대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무슨 은행 이런 데들 이거를 전문 경영인이 국가와 주주를 상대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저는 이런 행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양아치 짓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나서가지고 카이를 에어버스와 보잉과 같은 민항기 회사로 만들겠다. 지금 카이 사장 간 지 얼마 됐다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구만. 이거는요. 망언 중에 망언이에요. 이거는 카이를 원래 만들었을 때 또 카이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비전을 발표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도 이제 카이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해보고 한 1년이라도 해보고 야 이거 민항기 가야 돼. 이거 고급 전투기 영역으로 가면 결국은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미국 회사에 눌려서 밟히기 때문에 민항기 쪽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맞아. 우리나라에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이렇게 바깥으로 떠들 일이 아니라 그걸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랑 상의하고 다녀야 된다고. 이걸 저 비전 발표회에서 저렇게 무슨 자기가 무슨 벤처회사 사장인 것처럼 병아리색 쇠타에다가 귀에다가 콩나물 하나 꽂고 저런 행태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 살아온 걸로는 야 저런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인데 저는 강구형 씨가 양아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행태가 다 양아치야. 그래서 굉장히 참 재밌게 생각하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 수송기 가지고 불장난을 한 거죠. UAE 가서 MOU 팔고 이 군 수송기는 그 비행기의 컨셉이
대형 민항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UAE 돈을 빨든지 대한민국 돈을 빨아서 지금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군수송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이가 민항기를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 망신이죠. 그럼 UAE 아랍 사람들이요. 겉으로 가면 그래 하지 다 얘기를 해요. 카이에서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돈 태우고 할 일 딱 들어가면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냉정해요. 그 돈 받고 돈 먹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들어가면 돈 나와야 돼. 그 파이낸시어라고요. 말하자면 그 굉장히 냉정한 월스트리트에 돈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냉정한 명동 사채꾼들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랍 사람들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판단을 볼 때는. 그리고 돈을 펑펑 쓸 때는 다른 데다 써요. 그러니까 그 펑펑 써놓는데 그게 특히 이렇게 뭘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 이거는 바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망신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공모함은 지금 뭐 계속 떠들고 난리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모함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켰고요. 그 다음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 5월 달에 바로 항모파의 수장인 해군 참모총장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가 9월 달인가에 그 DX 코리아 전시회에 항공모함을 위한 KF-21N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갖고 나갔다고. 지금 국가의 전략이 항모는 좀 뒤로 많이 미뤄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지금 그 중국의 그 A2AD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에 관한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모를 서두르질 않는다고요. 미사일이라든지 뭐 링크 K라든지 뭐 이런 데 집중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저걸 하는 거 아니야. 불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 로켓을 낙찰한 다음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한 식의 그 말본세가 무슨 심보를 가졌길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관해서 낙찰을 한 다음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거든요.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인기 쪽을 가다가 이게 아마 대한항공 쪽에 대한항공이 먹고 카이가 낙찰을 했다고요. 이건 또 납득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아마 댕댕거렸을걸? 그러니까 지금 이 강구형의 이 카이의 그 집단이 행태가 이게 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강구형과 그 경영진은 이 지뢰밭 같이 위험한 걸프만에 드나들지 말아라 제발. 사고를 쳐도 대한민국 안에서만 쳐라. 국제 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걸프만은 미국이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리하는 지역이다. 거기 가서 사고 치지 마라. 옛날에 임종석이가 뻑하면은 걸프만 가고 뭐 레바논 갔겠냐고. 걸프만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강구형 사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강구형 사장에 그걸 앞으로 우리는 걸프만 쪽 그거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정부가 하는 것만 뒤를 정확하게 그 발걸음만 밟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내가 강구형 비판 이제 다시 안 할게. 강구형 씨 당신 비판. 그 정도로 이거 보고 있으면 불안해요, 행보가.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